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4번 등록했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월급 줬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국세청에다가 신고해야 돼요. 그 신고하는 게 이거예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 몇 명이고 얼마 줬고 세금 얼마 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달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근로소득자는 무슨 지갑이라고요? 유리지갑. 그게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 비용 처리를 하려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비용 처리를 못 받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이런 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보시면 여기로 들어오세요. 요거 이제 나오세요. 얘 나오시면 요거는 자동 저장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나올 때 예 아니요 물어보면 그건 자동 저장이 안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나올 때 예 아니요 안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자동 저장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여기 급여 자료 밑에 보시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고 있으실 겁니다. 눌러주세요.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또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날짜에다가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아까 8월 달 거 월급 넣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8월을 칠 건데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8월 하나만 쳐요. 그래서 8월 하나만 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저기에요. 642페이지 642페이지 보시면 8월 달 걸로 하라고 거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8월 달 거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를 하시면 되냐면 그 상태에서 엔터를 계속 치세요. 그러면 알아서 자동으로 8월 달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엔터를 쭉 치시면 자동으로 몇 월 달게 들어간다고요? 8월 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8월 달 거 입력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 642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요런 문구가 있을 거예요. 어떤 문구가 있냐면 미환급세액 10만원. 무슨 세액이라고요? 미환급세액. 그래서 미환급세액이 얼마가 있다? 10만원이 있다.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밑에 12번에다가. 몇 번에다 넣는다고요? 12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세요. 여기 밑에다가 전월 미환급에다가 얼마 치세요? 10만원. 등록하세요. 여기 끝이에요. 그래서 등록이나 이런 게 뭐 엄청나게 어렵고 그러진 않은데 시험 때에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얘 나오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난이도 자체를 막 엄청나게 어렵고 이렇게 내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직접 치는 걸로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급여 자료를 넣으면 요건 자동으로 떠요. 그래서 자동으로 뜨고 꼭 이 문제 나오면 요거 잘 나옵니다. 뭐 잘 나오냐면 아까 잠깐 넣었었던 여기 전월 미환급 넣는 거 요게 시험 문제에 좀 잘 나오는 편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640 몇 페이지냐 649페이지로 오세요. 그래서 649페이지 오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64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연말정산 1에 중도퇴사자라고 있습니다. 무슨 퇴사자요? 중도퇴사자. 그래서 중도퇴사자는 말뜻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우리 회사 다니다가
중간에 퇴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분들을 무슨 퇴사자라 그래요? 중간에 퇴사했다. 그래서 중도 퇴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도 퇴사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로 와주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일단 프로그램에다가 이 사람이 그만뒀다라는 걸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퇴사하는 방법은 나중에도 한번 더 볼 건데, 중도 퇴사자 순서는 이렇게 돼요. 첫 번째로 사원 등록 가셔서 퇴사일을 입력을 합니다. 왜냐면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뭐를 알려줘야 되냐면 이 사람 뭐 했다? 그만뒀다 라는 거를 프로그램상에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로 오세요. 여기 사원 등록. 요거는 순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퇴사시키려고 하는 분은 박재동 대리예요. 누구라고요? 박재동 대리. 그래서 여기 박재동 대리 여기 16번에 보시면 퇴사일이라고 있을 거예요. 퇴사 연월일. 그래서 퇴사 연월일에다가 2022년 10월 31일이라고 등록을 먼저 해주세요. 왜 이거 등록하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 등록을 하셔야 뭐가 된다고요? 퇴사가 돼요. 그래서 퇴사일에 맞춰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넣으시고, 그러면 여기 위에 떠요. 뭐라고 뜨죠? 퇴사라고 뜹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에서 요 분은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그만뒀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그래서 퇴사일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 다음 것도 보시면 얘 이제 나오세요. 그래서 순서는 첫 번째로 사원 등록 가셔서 퇴사일을 넣고요. 우리 그만둬도 직원 뭐는 드려야 되죠? 그만두는 거에 맞춰서 월급 줘야 돼요. 뭐 줘야 된다고요? 월급. 그래서 두 번째로 가야 되는 게 급여자료 입력. 그래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 한다고요? 급여자료 입력.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 급여자료 입력.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 넣으시고,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의 핵심은 항상 여기에요. 어디냐면은 수당공제. 그래서 수당공제 눌러주세요. 여기 위에 있어요. 수당공제 누르시고요. 누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본급 있죠? 그래서 기본급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상여 있어요. 그러면 상여도 그 다음에 직책수당 있죠? 월차수당 없죠? 식대 있죠? 자가운전 있죠? 야간근로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뭐만요? 상여만. 그래서 상여 추가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다음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로 오세요. 요거 이제 나오세요. 밑에 확인 누르셔서 요거 빠져 나오시고요. 그래서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여기 밑에 확인 요거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수당 등록 다시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하나 빼먹을 뻔했어요. 거기 공제 내역에 보시면 상조 앱이라고 있습니다. 공제 내역에 보시면 무슨 앱이라고 있으세요? 상조 앱이. 상조 앱이 여기 공제 등록 누르시고 여기 밑에다가 무슨 앱이라고 치세요? 상조 앱이. 상조 앱이 등록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제소득에서 모르겠으면 모르겠으면 꼭 하나 기억하세요. 모르겠으면 항상 F2입니다. 몇이라고요? F2. 그래서 F2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원래 시험 때는 뭘로 넣어라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임의로 넣을게요. 그래서 뭘로 넣을 거냐면 기타로 할게요. 뭘로 넣는다고요? 기타. 그래서 기타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공제라는 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조회라고 있어요? 없어요? 회사 가시면? 없는 회사도 있는데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 요게 그거예요.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 있을 때 가는 거 있죠? 예. 뭐 돌잔치나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이나 거기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내서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무슨 회비 떼어요? 상조회비 띱니다.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거기 위에 지문에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10월 31일에 그만두셨대요. 거기 지문에 써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그만두셨대요? 10월 31일. 그래서 여기에다가 10월 달 치시고 그 다음에 31일 치세요. 그래서 10월 31일 등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시면은요. 교재에 보시면 거기 기본급, 상여, 직책수당, 자가운전이라 그래서 금액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금액 넣어 보세요. 그래서 그 칸에 맞춰서 금액을 한번 등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록 한번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기본급에 400, 상여에 2,500. 어구, 상여가 괜찮은 회사네요. 그 다음에 직책에 30, 그 다음에 식대에 20, 자가운전 30, 야간근로 15, 가족수당 20.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상조회비 얼마예요? 3만원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 등록하세요? 3만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엔터를 딱 치시고 기다리시면 요게 뜰 거예요. 요거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죠. 요거는 어떨 때만 나오는 거냐면 중간에 그만두셨을 때만 나와요. 왜냐면 그만뒀다 그래서 끝이 아니고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연말정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만두시는 분들은 그만두시는 분에 맞춰서 연말정산을 또 해줘야 돼요. 그냥 퇴사했다 그래서 뭐 퇴직금 주고 끝 이게 아니고 그 우리 회사 관련돼서 연말정산을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세요. 649페이지. 요거 이제 구별하는 연습도 계속 할 겁니다. 왜냐면 이거 구별하는 게 제일 키포인트거든요. 저희 시험 준비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계속 준비는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잠깐 보시면 그래서 저기 보시면 신용카드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이 X 소득 동그라미. 그래서 X의 뜻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나이는 신경 쓰실 건 없고요. 뭐만 신경 쓰시면 되냐면 소득만 신경 쓰시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지 좀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나이 그러면 몇 세 이하라고요? 20세 이하, 그 다음에 60세 이상, 그 다음에 나이 무관은 세 분이 있습니다. 배우자, 장애인,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 그 다음에 소득 그러면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총급여로 나오면 500. 그 다음에 500만원까지는 70만원 빼줘요. 그래서 70% 빼줍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은 150 이하.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자 배당 2천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요? 300만원 이하. 그래서 요거 잘 좀 봐두세요. 그래서 거기 신용카드에서는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이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구별하는 연습. 그래서 보시면 저기 이분이 쓰신 건 무조건 안 돼요. 형제자매. 형제자매 명의로 되어 있는 거는 100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는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명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명의가 뭐냐면 우리 카드 밑에 보면 이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 그게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공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된 카드냐, 그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 부분이에요. 외국에서 쓰신 거 안 돼요. 외국에서 쓴 거는 교육비만 돼요. 그래서 외국 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 안 됩니다. 외국은 교육비만 돼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되게 많아요. 세금 낸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관리비도 안 되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 공부하실 때는 제가 사이사이에 안 되는 걸 계속 반복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안 되는 거, 뭐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이 신용카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중공제라고 있어요. 무슨 공제라고 있어요? 이중공제. 그래서 이중공제는 몇 번 빼는 거예요? 이중이 2번 뺍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랑 의료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랑 교복구입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랑 미취학 아동 학원비, 이런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 자동차 사는 것도 되거든요. 근데 중고 자동차만 돼요. 그래서 중고 자동차 사시면 10%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만원짜리 차를 카드로 샀어. 그러면 거기에 10%만 공제를 해줘요.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그 부분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본인 사용분이라고 있어요. 요거 돼요. 그래서 본인 사용분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본인 사용분 앞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본인 둬서 신분도 돼요. 그 다음에 처제 안 돼요. 처제 왜 안 되냐면 처제 형제자매잖아요. 뭘 샀든 다 안 돼요. 형제자매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는. 그래서 처제에다가는 X.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저희가 많이 할 것 중에 하나가 OX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OX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OX를 해서 맞으면 점수가 되는 거고 틀리면 점수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지금 요 화면 나오셨나요? 중도퇴사. 혹시 이거 안 나오셨으면 요거 누르시면 돼요. 여기 위에 보시면 중도퇴사자 정산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은 요 화면이 뜨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밑에 42번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 밑으로 쭉 내리시면 아래쪽에 몇 번이라고 있으세요? 42번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 42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떻게 쓰여 있냐면 신용카드라고. 못 찾으신 분은 말씀하세요. 봐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밑에 42번에 뭐가 있다고요? 신용카드. 그리고 거기 신용카드 보시면은요, 거기 신용카드란에 여기 색깔이 있을 거예요. 노란색. 네, 누런색으로 되어 있는 데에서 더블 클릭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안에 또 메뉴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색상 들어가 있는 메뉴들은 다 하나가 아니고 그거 말고 더 있다라는 힌트입니다. 그게. 그래서 요거 신용카드에서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본인 사용분이라고 있어요. 여기 신용카드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넣으시면 되냐면 2천만원 치세요. 신용카드에다가 2천. 신용카드에 2천만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서신문이라고 있어요. 여기 있어요. 도서공연. 그래서 도서에다가 얼마 입력하세요? 200.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할 게 뭐냐면 지문 읽고 요거는 넣어도 돼. 그래서 위치 맞게 넣어서 맞으면 점수 주는 거고요. 틀리면 점수 못 받는 거고 요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 계속 잘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요거 이제 나오세요. 나오시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십시오. 보험료. 시험에 보험료는 무조건 나와요. 왜냐면 보험료 자체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보험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시냐면 보험료는 나이도 봐야 되고 소득도 봐야 돼요. 요거 외우는 방법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나이도 봐야 되고 모두 봐야 된다고요. 소득도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 또 보시면 보험료는 저기 뭐냐 나이 소득 그 다음에 요거 보장성 보험만 가능해요. 무슨 보험만 가능하다고요? 보장성.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는 보험들을 무슨 보험이라 그래요? 보장성 보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만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본인 자동차 보험료 보이세요? 네, 본인 자동차 보험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본인 자동차 보험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것도 보시면 본인 자동차 보험료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위에 보시면 60번의 보장성 보험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60번으로 오세요. 60번으로 오시고 그 다음 60번이 무슨 보험 넣는 데라고요? 보장성 보험. 그래서 거기 일반에다가 200 넣으세요. 그래서 일반에다가 200만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 넣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내용 보고 넣어서 맞으면 몇 점, 틀리면 몇 점. 그 다음에 의료비. 의료비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이 X, 소득 X. 그러니까 나이하고 소득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돈 벌어도 되고 나이 있어도 됩니다. 의료비만 유일하게. 그 다음에 의료비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의료비에서 이제 첫 번째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저기 뭐냐 성형 목적 미용 수술 안 돼요. 그 미용 목적이구나. 왜 또 거꾸로 쓰냐. 미용 목적 성형 수술 안 돼요. 성형 수술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뭐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성형 수술들이 대부분 무슨 목적이에요? 미용 목적이죠. 그거는
그 의료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 건강 증진식품 안 돼요. 그래서 건강 증진식품도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세 번째 거 보시면 미용 목적 성형수는 안 되고 건강 증진이 안 되고 시력 교정용, 요건 시력 교정용만 돼요. 그래서 시력 교정용 안경하고 콘택트 렌즈 있습니다. 요런 건 1인당 50만원까지 인정을 돼요. 1인당 50만원 이하. 그래서 1인당 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쓴 거는 뭐만 된다고요? 교육비만. 그거 빼놓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실손보험은 제외해야 됩니다. 우리 요즘에 실손보험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손보험으로 만약에 내가 보험금이 100만원 나왔는데 실손보험으로 70만원을 받았어. 그러면 30만원만 인정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실손보험으로 받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또 빼주면은 두 번 빼주는 효과가 된다고 해서 과거에는 실손보험까지도 다 인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은 빼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또 되는 게 요거는 이제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요. 우리 그 저기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요것도 안 외워도 돼요. 7천만원 이하만 됩니다. 월급 7천만원 이하 되고 2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그 내용을 보고 요거 되냐 안 되냐 요거 고민하는 게 저희 뭐라고요?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장애인의 대장암 치료비라고 있습니다. 대장암 치료비 돼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라식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 라식 수술이 건강 증진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둘 다 돼요. 근데 위에는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는 라식 시술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게 거기에 있는 교재가 안 맞아요. 의료비만. 왜냐면 의료비 입력이 바뀌었거든요. 올해 시험부터.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의료비 입력은 여기로 오세요. 어디 갔냐? 잠시만요. 여기에서 그러고 보니 잠시만요. 이게 여기에서 안 될 건데. 요거 의료비 좀 이따 나올게요. 의료비 여기에서 안 돼서 여기에서는 등록이 안 돼요. 의료비가.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다른 데에서 넣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의료비는 일단 패스. 둘 다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보시면 자 23살에 대학교 등록금 되고요. 자투의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료도 돼요. 그래서 결론은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일단 5로 해놓으시고 앞에 보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우리 교육비는 나이는 상관없고요. 돈만 안 버시면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 외우는 거는 제 좀 이따가 요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 거 안 돼요. 직계 존속. 우리 직계 존속이 누구예요? 직계 존속이 부모님이에요. 누구라고요?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 교육비는 100원도 안 됩니다. 근데 요것만 돼요. 뭐만 되냐면 직계 존속, 부모님은 지울게요. 뭐만 되냐면은 장애인 교육비만 가능해요. 나머지는 안 돼요. 부모님 관련돼서는. 그래서 시험 때 혹시 부모님 나오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유일하게 외국 교육비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 나오면 뭐만 가능하다고요? 교육비만. 나머지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된 이유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한참 대한민국에 저기 IMF 왔을 때 기러기 아빠라고 유명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저기 뭐냐 환율이 지금보다 더 비쌌거든요. 그때 막 1,700원, 1,800원 갔었어요. 1달러당. 그리고 막 TV에 나와서 막 그때 IMF 전에는 한국도 살만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유학을 엄청 많이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외국에 유학 가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외국에 유학 혼자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서 어머님이랑 가고 막 이렇게 해갖고 어쨌든 그게 생겼어요. 기러기 아빠라는 내용이. 그래서 그게 생기면서 외국 교육비는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외국 관련된 거 하나도 안 돼요. 병원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 교육비 안 되고 그 다음에 교복 구입비 1인당 50만 원까지 돼요. 그러니까 요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한도 요런 거를 좀 저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현장 체험 학습비라고 있어요. 뭐 수련회나 그런 거 가잖아요 학교에서. 네, 학교 이외에 이렇게 야외 활동하죠. 그거는 1인당 3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학원비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미취학 아동만 학원비 가능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학원비 안 돼요. 그래서 학원은 미취학 아동만 돼요. 그래서 취학 아동이 학원 다니잖아요. 그럼 그거 인정 못 해줍니다.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요런 시설 있어요. 직업훈련 시설. 요런 데에서 교육받는 건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이 나오는 거는 공제가 가능하세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육비는 두 개 다 돼요. 그래서 교육비는 넣을게요. 의료비만 좀 이따 넣을게요. 의료비 넣는 데가 위치가 달라서.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저기 60번에다가 내가 넣은 60번 어디 갔지? 이런. 잠시만요. 다 날라가 버렸네. 그래서 2천만 원에 그 다음에 본인 도서 200만 원에 왜 금액이 없어져? 200에 도서 공연 200이 아니지 2000에 도서 공연 200. 그 다음에 아까 일반 얼마였었어요? 200. 그 다음에 의료비는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교육비는 여기 있어요. 62번에 보시면 62번에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넣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에서 또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이거 왜 나오냐면은요. 잠시만요. 왜 대학생이 또 안 들어가? 안 나왔네. 입력 안 되죠. 네, 그건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이거를 시스템 바뀌기 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엇박자거든요. 근데 요건 나중에 저희가 따로 연습할 때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일단 다음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일단 되나 안 되나 위주로만 볼게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퇴직연금. 여기 보시면 퇴직연금이 요것도 다음에 볼게요. 퇴직연금도 지금 여기에 구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게 옛날 버전이라 뭔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맞는 건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퇴직연금하고 이런 거 넣는 난이 따로 있어요. 그건 이제 추후에 연습할 때 그 부분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부금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기부금.
그래서 기부금 부분은 저기에다 하시면 일단 여기 있어요. 63번에 몇 번에 있으세요? 63번. 거기 보시면 본인 교회 건축 헌금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교회 돼요. 그 다음에 정치자금도 동그라미 치세요. 정치자금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두 개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에 쓰는 걸 기부금 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금 공제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정치자금 나왔잖아요. 이 정치자금은 본인만 가능해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그래서 정치자금은 본인만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이게 되게 종류가 많아요. 기부금이.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볼 거예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냥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국가 관련된 건 법정기부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저거죠. 뭐냐면은 교회잖아요. 교회는 정치래네. 종교단체 기부금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 외 기부금. 대표적으로 저희 시험에는 요거랑 그 다음에 아까 정치자금에서 네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이냐, 법정기부금이냐, 종교단체냐, 종교단체가 아니냐,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하나 있어요. 기부금 공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동창회, 종친회, 노인정 요건 따로 적어 놓으세요. 여기는 안 돼요. 동창회하고 종친회하고 노인정은 공제가 안 됩니다. 근데 왜 안 되냐면 우리 동창회나 아니면 종친회나 노인정이나 요런 데들은 친목단체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기부금은 친목단체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들이 있죠. 그런 데에선 인정이 되는데 동창회나 종친회나 노인정 이런 곳들은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요거는 국가에서 아예 기부금 공제로 인정 자체를 안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된다라는 거, 그거 좀 참고를 해주세요. 아예 안 돼요.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또 보시면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63번. 그리고 지금 입력 못한 것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원래 다른 화면 가서 해야 되는데 그건 앞으로 계속 할 화면이라 여기에선 추가적으로 더 안 할 거예요. 그냥 지금은 액션만 취해 볼 겁니다. 여기 기부금에서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화면 나와요. 그 다음에 저기 정치자금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거기 보시면 정치자금 50만 원 있거든요. 정치자금 얼마 있어요? 50 있어요. 정치자금 넣으실 때는 요거 꼭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뭐 알고 계셔야 되냐면 여기에다 50 치면 안 돼요. 10만원보다 크면 위에는 무조건 10만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밑에다 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거 공제되는 금액이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이 그 10만원까지냐 10만원보다 크냐 거기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넣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또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교회 헌금이 있습니다. 무슨 헌금 있으세요?
교회연금. 그래서 교회연금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 종교 단기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종교의 단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가 오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단기에다가 얼마 입력하시냐면은 300만 원 등록하세요. 그래서 300만 원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게, 제가 아마 앞으로 이 얘기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어떤 얘기 제일 많이 할 거냐면 OX 하라는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그 OX로 해서 등록할 거냐 말 거냐, 그거를 맞추냐 못 맞추냐 싸움이거든요, 시험 문제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얘기 많이 할 겁니다. OX 하세요. 그러면 해도 되는 거에는, 그러니까 입력해도 되는 거에는 동그라미, 입력하면 안 되는 거에는 뭐요? X. 그 작업을 앞으로 저희가 많이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만 일단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 숙지를 좀 하셔야 돼요. 뭐 숙지 하셔야 되냐면, 제가 이 OX를 쓰는데 이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외우시냐면, 보험료는 동그라미예요. 그 다음에 의료비는 XX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XO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외우실 때 보험료는 다 봐야 돼. 의료비는 일부만 봐도 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의료비는 안 봐도 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이는 볼 필요 없고 뭐는 봐야 된다고요? 소득은 봐야 돼.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가 요거 구별해서 입력할 거냐 말 거냐, 그걸 보는 게 시험 문제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사원 등록 가셔서 뭐 시켜야 된다고요? 직원 퇴사 등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급여자료 입력 가셔서 요거까지 하셔야 돼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그 다음에 마지막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갔을 때 금액은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금액은 신경 쓰지 마시고, 요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요거 이제 나오시는데,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급여 반영이라고 있을 거예요. 무슨 반영이라고 있어요? 급여 반영이라고 잘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급여 반영 눌러주세요. 네. 네, 이거는 지금 프로그램 문제라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제 것도 계속 없어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뭔가가 꼬여 있는 건데, 다른 거는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기출 문제 갖고 연습하면 돼요. 지금 여기에 뭔가 데이터가 이상한지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무슨 반영 넣어주세요? 급여 반영. 근데 약간 이분이 억지로 만든 거긴 해요. 왜냐면 대부분 그만둘 때 연말정산을 이렇게 자세히 하진 않거든요. 나중에 연말에 따로 하지. 그래서 급여 반영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거 나오세요. 그리고 교재에서는 그냥 액션만 취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정확하게 할 거예요. 기출문제는 정확하게 대부분 되기 때문에. 근데 교재들은 간혹가다 이런 식으로 좀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오십시오. 요거 눌러주세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저희가 아까 이분이 몇 월 달에 그만두셨냐면 10월에 그만두셨어요. 몇 월에 그만두셨다고요? 10월. 그래서 여기 월에다가 10월 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엔터를 치세요. 그 다음에 이 중도퇴사자 하실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 떠야 돼요. 여기 중도퇴사라고 보이세요? 네, 여기에 금액이 나오면 순서대로 했다란 뜻입니다. 근데 했는데 여기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순서 중에 뭔가 하나가 잘못되면 안 나와요. 그래서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제가 이 문제를 사랑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제가 그런 행동을 하는 날이 간혹가다 있을 건데 예전에 이게 나올 것 같은 촉이 온 적이 있었어요. 예, 저도 가끔씩 이제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거 안 낸 지 꽤 오래됐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번엔 안 낼 거야. 그래서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틀 후에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실제. 네, 한 4, 5년 동안 안 내다가. 그랬고 아마 제가 사이사이에 요거 나올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촉이 온 거예요. 괜히 어떤 문제 딱 봤을 때 느낌이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마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 그건 아니에요. 저도 저 잘 안 믿어요. 너무 많이 틀려서. 예전에 잘 맞췄는데. 그 다음에 나오세요.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연말정산 연습 하나 남았거든요. 654페이지하고 656페이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아마 1시간 더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더 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부터는 이제 분계 문제 풀이부터 또 회계 때처럼 또 연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4시에 그 뒤에 것도